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가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할 수도 있고 최대한 편집을 해보겠지만 중구난방 돼가지고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선을 일단은 죽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생선을 죽이는 과정이죠. 이제 제 영상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케시메 또는 뭐 이케지메 또는 신케이지메 이런 식의 용어로 해서 잔인하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이케지메, 이케시메, 신케이지메 정확하게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케시메보다는 이케지메가 맞는 말입니다. 이케루와 시메루, 이케루 살리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시메루 마감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를 마감한다 해가지고 두 개의 동사가 붙은 이케시메지만 연음화에 의해서 이케지메라고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케지메는 생선을 죽일 때 뇌를 찔러서 저번에 참동 영상에 잠깐 나왔죠. 송곳으로 뇌를 찔러서 생선을 죽이든가 전기로 찌지든가 아니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생선의 척추뼈를 칼로 끊어서 죽이든가 아니면 아가미만 째서 물속에 넣어서 그냥 천천히 죽이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물 밖에 꺼내 놓던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살아있는 거를 마감한다라는 의미로 두고 이케지메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텐 강선과 송곳을 이용해서 생선의 뇌와 척추신경을 손상시키고 즉사시키는 거는 신케이지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인 용어 자체가 생선을 살아있는 것을 마감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두면 이케지메라고 쓰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는 그냥 이케지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케지메를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생선의 그냥 척추뼈를 끊어서 쉽고 간편하게 하는 이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로회를 되게 선호합니다. 이제 수족관에 각 집집마다 수족관에 물고기를 넣어놓고 손님이 그 물고기를 고르든가 상인하고 흥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를 직접 떠야지 나는 정말 오늘 신선한 이제 회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장만을 해야 되죠. 장만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빨리라는 개념이 제일 우선시되죠. 생선 한 마리 뜨는데 40분, 50분씩 걸리면 손님 주문해 놓고 가죠. 안 기다리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화로를 이제 살아있는 채로 유통을 해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두질 않죠. 거의 대부분 다 거의 우리나라의 화로회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 초밥 문화가 더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산지에서 이제 가장 생선이 신선할 때 이렇게 이케지메를 하고 피를 깨끗하게 뺀 상태에서 유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으면 이미 어느 정도 숙성도 돼 있고 해서 그걸 회를 뜨고 그거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집에서 회를 파는 개념이 되고 회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밥집, 횟집 거의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횟집에서 쓰는 대부분은 빠르게 손질을 해야 할 목적으로 생선의 척추신경을 끊어서 급하게 하면 피도 안 빼고 그 다음에 비늘도 치지 않고 일단 최대한 빠른 목적, 빠른 판매를 위한 게 이제 조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씹는 식감, 치감이라고 얘기하죠.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의 그런 생선들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또 옛날 얘기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지만 이제 크게 멀리 쪽으로는 일본이 막혀 있고 밑으로도
약간 뚫려 있지만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치나 대방어나 그 다음에 뭐 제빵어나 뭐 이런 큰 어종들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것들은 토착성이 강한 어종들, 그 다음에 회유를 해도 크기가 조금 작은 어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광어나 볼락이나 뭐 그 다음에 뭐 돔 종류들, 그런 것들을 계속, 살이 주로 흰살 생선에 다들 흰살 생선이고 그 다음에 살이 조금 단단한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선들을 이렇게 계속 먹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육질이 단단한 뭐 우럭이나 뭐 광어, 돔, 돌돔, 이런 횟감들을 이제 최고의 횟감으로 치고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사면이 다 바다고 오른쪽으로는 큰 태평양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형의 큰 이제 회유성 어종들, 참치가 많이, 방어도 제방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회유를 하고 많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붉은살 생선을 많이 선호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밥을 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케시메를 해서 하루 이틀씩 이제 숙성을 하고 크니까 이제 그거를 소분해 가지고 초밥을 지다 보니까 생선의 부드러운 맛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건 다시 이케지메로 들어와갖고, 이케지메를 하는 주요 목적은 생선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피를 빼고 해체하는 과정에 얘가 척추신경을 찌른다든가, 척추뼈를 끊어서 신경을 절단한다든가, 아니면 뇌를 찔러서 이제 생선을 죽인다든가, 그렇게 해도 생선 자체는 죽어 있을지언정 자기가 이 근육인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을 있죠. 뭐냐면 그렇게 근육이 활동을 하게 되면 ATP라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요. 이런 ATP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ATP는 근육 이제 의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호흡을 통해서 제일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호흡을 통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호흡을 통해서 ATP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ATP를 계속해서 소비를 합니다. 세포가. 그리고 이 ATP가 어느 정도 일정량 소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후경직이 옵니다. 이노신산이라는 생선 고유의 감칠맛을 낼 수 있는, 단맛을 내는 이런 천연 조미료죠. 이 이노신산이 어느 정도 사후경직이 이제 최대치에서 점점 물러지는가 동시에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숙성회, 그러니까 보통을 먹었을 때 화로회보다 이 이노신산 성분 때문에 훨씬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노신산이 일정 시간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생성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부패되는 과정, 자기 소화 과정, 그 다음에 부패되는 과정에 거치게 되면 이 이케시메, 생선의 뇌와 척추신경을 이 강선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를 하면 이 근육 또는 이 세포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거죠. 이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이 ATP가 소비되는 양을 억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 ATP가 많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을수록 사후경직이 늦게 오는 거죠. 천천히 소비되니까. 그리고 사후경직이 늦게 온다는 거는 숙성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육이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육이 물러지는 시점은 사후경직이 최대치에 왔다가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면 육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ATP가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사후경직은 늦게 오고, 그리고 사후경직이 늦게 온 만큼 육이 풀어지면서, 천천히 풀어지면서 이제 자기 소화 과정을 거쳐서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성의 시간이 길어진다. 숙성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숙성을 하더라도 사후경직이 늦게 온 만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의 탱글탱글한 쫄깃쫄깃한 식감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케지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케지메를 할 경우에
이 광어 영상에 뭐 광어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이러는 건데, 솔직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광어는 처음에 송곳이 들어갔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머리에 총 맞은 꼴입니다. 뇌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머리가 아니라 뇌에 총 맞은 꼴이기 때문에 광어는 그때 이미 즉사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강선이 들어가서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신경계 반응으로 입도 벌리고 끈으로 배설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격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 자체가 생선의 반응을 놓고 보면 잔인하다고 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단순하게 목을 치고 던져 놓는 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잔인한 거예요. 뇌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꼭 잔인하다 보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꼭 잔인하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케심에 대한 설명은 대충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케시메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업을 시작을 할 때 앞에 수족관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바다장어 전문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장어를 이제 한 번씩 큰 수족관이 밖에다 4개가 있었어요. 업사가 커갖고. 그래서 4개씩 갖다 놓으면 한 칸에 보통 50에서 60kg씩, 4칸이면 보통 200에서 한 240, 50kg씩 장어를 넣었습니다. 바닷장어를.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번 수족관을 이제 거의 장어가 들어오게 되면 칸칸이 이제 틀리겠죠. 들어올 때마다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스펀지를 빨고 청소하고 물을 갈고 이제 순 노가다입니다. 완전. 해도 이게 한 번씩 어떤 이유, 어떤 자기네들만의 스트레스 아니면 물온도 그 다음에 뭐 수족관 관리 때문에 한 번씩 죽으면 한두 마리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런 생물 장사를 하게 되면 밖에다가 수족관을 안 놓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할 때 이제 낙가마라고 하죠. 이제 보통 도매상에서 내가 주문한 생선을 사입을 해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저한테 이제 찍어발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피를 빼고 심해를 해서 갖다 주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물건 가지고 물건 갖다 주는 게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를 끊고 이제 울산이니까 정자 앞바다, 방어진 이쪽으로 가면 이제 화로, 양식, 자연산뿐만 아니라 양식 도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생선을 이제 심해를 해서 피를 빼서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워서 가지고 와서 손질해서 장만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고민한 게 뭐였냐니, 조금 더 이제 생선의 이 육질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심해할 때 생선살에 피가 묻으면 솔직한 얘기로 그 피가 묻은 자리만 알 게 아니라 살에 피가 스며드니까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육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침에 일찍 이제 오전에 10시에 가갖고 이제 생선을 이제 심해를 해서 손질을 해놓고 저녁에 팔다 보면 한 번씩 저녁 늦게 밤 12시까지 장사를 하니까 늦게쯤 되면 이제 육이 물러져 갖고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숙성의 개념이 조금 안 맞는 그런 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일본 쪽 영상이나 그 전에도 이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은 못했죠. 그 전에도 그래서 일본 쪽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이키시메를 해서 숙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예. 해서 지금은 가지고 와서 손질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2층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매장 업소가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밖에다가 수족관을 놨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이 거래처 도매하시는 분이 매일 돌아요. 이 코스를 매일 도는 집 코스가 딱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단위로 그냥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거기 가야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밖에 수족관을 놓고 많이는 안 넣어요. 하루 이틀치 정도만 놓고 대방어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아침에 이제 배달이 되니까 수족관에 받아 놓고 제가 심해를 해서 이제 손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숙성회를 이렇게 한다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케시메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왜? 그 숙성이 시간 동안 4, 5경직이 천천히 오게 되고 그 4, 5경직이 천천히 온 만큼 이제 그 생선의 육질은 물러지지 않고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낮에 한 1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광어 같은 경우는 다음날까지 쓰고요. 네, 광어나 참돔 같은 경우는 그날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늘 쓰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날로 또 횟감은 쓸 수 있지만 저는 안 써요. 횟감으로는. 맛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지금의 짧은 시간, 오늘 저녁에 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의 숙성된 것보다 육질이 많이 부드러워지죠. 흰살 생선은 숙성이 길게 되면 길게 될수록 몸 안에 물이 수분기가 빠지면서 살이 퍼석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붉은살 생선은 몸 안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숙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기가 빠지면서 기름층만 남아서 훨씬 더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방어 같은 경우도 3일이고 4일이고 큰 녀석들은 숙성이 가능하고 그때 가서도 맛이 있는 게 그런 이유죠. 근데 광어를 3일 4일 지나서 쓴다라면 물론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대중적인 맛은 아니다 이거죠. 숙성회라는 그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 집 고유의 하나의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3일 4일을 숙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먹는다면 저는 맛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업을 하고 이제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대중적인 입맛을 맞춰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탱글탱글한 식감을 굉장히 선호하고 맛있어 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광어나 참돔 같은 경우는 당일 횟감으로는 쓰고 다음날 같은 경우는 초밥으로 씁니다. 초밥으로 지었을 때 훨씬 더 그 부드러워진 식감이 그리고 그 숙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노신산이라는 그 생선 특유의 감칠맛이 훨씬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다음날 같은 경우까지 쓸 경우에는 초밥으로 쓰고 광어 같은 경우는 다음날까지도 횟감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케시메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전문 숙성에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일단 낚시꾼들도 가만히 보면 저렇게 이케시메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목을 치는 것도 생선의 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을 쳐서 뇌와 촉수신경의 정기적 신호를 차단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생선을 죽임과 동시에 피를 뺄 수 있죠. 척추에 있는 그게 혈관이 바로 밖으로 드러나니까 그럴 경우에 방법이 있지만 이케시메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또 도움이 되냐면 방어처럼 10kg, 부시리처럼 뭐 12kg 뭐 이런 것들을 잡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런 애들을 단순하게 이 대박칼 하나만 들고 목을 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벌써 뼈마디 굵기가 제 엄지손톱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케시메 같은 기술을 배워 놓으시면 이제 훨씬 더 손쉽게 제압하고 피도 깨끗하게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의 이 살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로스 생선살에 피가 먹거나 저기 그 이물질이 먹어서 로스가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값을 더 받는다. 그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뭐 그냥 심의 과정이지 이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몇 번만 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마케팅에 마케팅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케시메를 해갖고 저희 집에는 뭐 탱글탱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 뭐 이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케시메를 하기 위한 도구 설명인데요. 얘하고 얘는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제 조금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조금 휴대성이 조금 편하게 되게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하도 들고 다닐 때 불편해 갖고
자른 거고, 막상은 이제 안 들고 댕기니까 이렇게 긴 거도 하나 더 장만을 했습니다. 이 강선이고요. 예, 스텐 강선 일본 제품이죠. 인터넷에 제일 많이 팔고 제일 많이 구입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직경은 약 1.2mm 정도 나옵니다. 예, 직경은 약 1.2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범용 쪽으로 사용하기가 가장 좋아요. 10kg가 넘는 대방어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양식 5종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강어 1kg 이상, 뭐 한 500, 한 700g 이상만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럭은 사이즈가 큰 500, 600짜리가 되면 들어가고 그 이하는 안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뭐 참돔, 감성돔, 그 다음에 뱅에돔, 뭐 돌돔, 뭐 꼬등어, 또 사이즈 큰 것들은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그래 한 25에서 30cm 이상 정도 사이즈가 되면 척추신경에 1.2mm 강선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사실 때 보면 요게 이렇게 세트로 같이 되어 있죠. 이게 송곳, 그러니까 또 대고 머리에 뇌를 찌를 수 있는 송곳 또 대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나 있어서 이제 참돔같이 불에 공기가 찼을 경우 불에 공기를 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더라도 쓰지 마십시오. 예, 이게 예전에도 이제 쓰다가 손을 크게 한번 다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돔같이 머리가 딱딱한 애들은 이거를 이렇게 뚫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뚫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게 쓰다 보면 이 철사가 바깥쪽으로 이 구멍 쪽으로 밀려 나와 버려요. 그래서 손을 크게 한번 조금 다칠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불에 공기 빼는 거나 쓰시고 하시면 좋고, 어차피 이쪽으로 강선을 넣어서 이걸 찌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강선을, 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으로 강선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강선 이게 찌르다 보면 이게 구멍도 잘 막히고 해갖고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더라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차라리 쓰실 거면 요거 철물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파시죠. 그냥 제일 저렴한 송곳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경이 똑같이 이케시메 도구도 요것도 일제입니다. 요건 직경이 1mm 짜리입니다. 요거하고 0.2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꼬등어나 30cm나 25cm 이하급 우럭, 그 다음에 꼬등어 조금 중치급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좋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 그다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휘어짐이 약간 좀 텐션이 좀 약하죠. 근데 이렇게 약한 거보다는 솔직히 얘처럼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좋은 게 좋아요. 쓰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하로 0.8mm 짜리도 있는데, 어디다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어디다 치워놨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찾아봐도 0.8mm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볼락이나 뭐 열기 이런 애들 사용할 때 쓰면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된다라면 요거 1.2mm 또는 1mm 보다는 뭐 그냥 바다 낚시에 그냥 뭐 대상 어종이 돔이나 이런 거 어종 위주면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어나 부시리까지 다 이제 하신다 그러면 요런 1.2mm가 제일 보통적으로 쓰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송곳 정도 장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두의 말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케시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됐다. 그만 쭉. 방어 이케시메 하던 거는 저번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다른 분이 찍어 준 게 있어서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방어같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 꼬리 쪽으로도 혈관이, 꼬리 쪽으로 신경 구멍이 굉장히 두꺼워요. 구멍이 크죠. 두껍다는 표현이 잘못됐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꼬리 쪽으로 절단을 해서, 칼을 해서 절단을 해서 꼬리 쪽으로 강선을 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사이즈가 약 한 1m급에 거의 한 11, 2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크면은 혼자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하기가 힘이 들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꼬리 쪽으로, 꼬리 쪽 신경 구멍으로 강선을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이 강선의 끝에 뇌가 있기 때문에 뇌까지 똑같이 한 번에 이렇게 심해를 이케지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선을 그을 때 이 마디가 있는데, 마디 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구멍이 또 작아집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꼬리 쪽 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로스가 나거든요. 나니까 너무 살 아낀다고 너무 밑에다 끊지 마시고, 예, 적당히 조금 위에다가 요 정도 선에 요 꼬리, 요 끄트머리와 여기 보시고 요 정도쯤 선에서 끊어 주셔야지 신경 구멍도 잘 보이고 넣기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네, 여기. 그리고 아래쪽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칼로 끄으실 때도 너무 많이 끊어버리면 혈관 쪽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 쪽을 너무 많이 끌어버리면 혈관이 이제 동맥이 터져버리니까 이 방어가, 큰 대방어 같은 경우는 피가 펑펑펑펑 나옵니다. 그러면 구멍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끊을 때 이 척추표가 살짝 끊기게끔, 이렇게 피가 잘 안 나오게끔 요 정도 선에서만 끊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빼야 되니, 자, 아가미를 이제 칼을 놓고 피를 뺍니다. 그리고 하실 때 이게 반대쪽으로 있으면 심장이 뛰면서 피가 퍽퍽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하시면 좋고, 이제 피를 깨끗하게 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놔요. 피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을 틀어주면 이렇게 열이 발생되는 것도 식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피가 계속 씻겨 나오니까 피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빠집니다.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광어가 제일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유인즉슨 광어의 뇌 위치가 머리를 반을 쪼갠 거 보면 여기가 뇌가 있는 자리입니다. 뇌가 상대적으로 큰데 요 사이에 여기 보이는 여기가 척추신경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내서 요 척추신경을 따라서 쭉 강선을 밀어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일자로 뜰자니 바로 이제 요 콧구멍이 있는 요 미간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어가 이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반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점액질 때문에 미끄러워서 이제 좀 제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물론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클수록 뒤집어 놓으면 가만히 안 있죠.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놓으면 또 난리 나겠죠. 그래서 뒤로 나가는 것도 쉬운 방법이지만, 그건 사이즈가 작을 때, 클수록은 어디로, 요 광어의 요쪽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눈 바로 밑을 여기를 뚫어서 요렇게 약간 안쪽으로, 몸 쪽으로 구멍을 뚫어야겠죠. 구멍을 뚫고 강선이 들어가면 이게 거의 텐션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강선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을 넣을 때 넣고 나서 살짝 머리를 틀어준 상태에서 밀어 넣게 되면 한 번에 쭉 들어가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있는 상태에서, 자, 먼저 이 겉껍질 층에 눈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눈 바로 밑으로 겉껍질층에다가 살짝 구멍을 내줍니다. 껍질만. 예, 아직 가만히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곳을 놓고 이제 찔렀으니까 껍질에 구멍이 났으니까 자, 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약간 대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뇌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각도 조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찔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여기서 즉사입니다. 죽었어요. 뇌에 이제 총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즉사시킨과 동시에 이제 뇌까지 길을 튼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강선을 밀어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자, 구멍을 아까 이런 식으로 송곳이 들어가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됐고 얘는 지금 척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뇌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강선이 살짝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밀어 넣으면 대장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넣고 나서 강선을 넣을 때는 살짝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밀어 넣어 주시면 이제 쉽게 구멍을 찾을 수가 있고, 만일에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뇌를 찔러서 죽여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훨씬 더 이제 각도가 잘 나오는 요 눈 바로 밑을 찌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훨씬 더 각도가 잘 나오는 코 밑으로 찔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끊고 찌르세요. 아, 그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칼로 척추신경을 끊어서 뇌와 신경계의 정기적 신호를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척추신경, 드러난 척추신경에다가 강선을 넣는 것도 괜찮냐? 왜?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크면 꼬리 쪽을 째가지고 꼬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꼬리 쪽 혈관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꼬리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똑같이 아가미를 째서 피를 뺍니다. 자연산 아니구만. 장부가 조금 잘못됐나봐요. 아, 그리고 이 꼬리 쪽에 이렇게 칼집을 넣는 이유는 꼬리 쪽으로도 이렇게 피가 잘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칼집을 넣고 안 넣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칼집을 넣어서 피를 뺀 게 이 꼬리 쪽으로도 피가 잘 빠진 것 같아요. 이쪽만 째서 이렇게 피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빼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다 나오는 게 훨씬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참돔이에요. 참돔은 참돔 영상에도 많이 나왔죠. 먼저 이 참돔은 이 머리가 뼈가 굉장히 튼튼해요, 앞쪽으로. 그래서 쉽게 처음에 강선을 밀어넣기가 힘들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뇌를 먼저 찔러서 즉사를 시킵니다. 자, 뇌는 요 눈 미간 요 요폴 안쪽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45도 정도 각도로 해서 이 끝에 뇌가 찔렸나 안 찔렸냐는 어떻게 아시냐면, 이 끝에 보면 바늘이 송곳이 들어간 끝에가 공간이 있어요. 그래 뇌가 있는 자리만큼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송곳의 그 빈 공간이 느껴집니다.
나고 나면 이제 요 선을 따라서,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일자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해서 사이즈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한 2-30분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런 방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분까지. 그래서 최대한 피를 빼주고, 이 피를 빼는 과정에서도 계속 수돗물을 틀어 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이제 열이 발생되는 것을 발생돼서 이렇게 생선살이 물러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돗물도 계속 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다시 담굽니다. 이래 하는 이유는 이케지메를 했지만 생선은 죽었지만 아직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나 세포는 살아 있습니다. 이케지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육이나 세포가 완전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완전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천천히 활동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 가지고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질이 또 물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분의 피도 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서 또 3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고 나서 이제 손질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피 빼고 저기 하는 동안 이제 연어부터 손질하겠습니다.